안녕하세요. 사례 강의의 시작입니다. 이제 사례 강의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사실 사례 문제는 겉보기에는 기존의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례 해설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성되고 서술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점들이 추가가 됐고 대신 사례는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는 바로 최근 시험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기타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과 이 경찰 승진이라든지 간부를 비교해 보면 경찰 승진 간부가 사실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예컨대 2008년 형소법이 개정됐다 라고 나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은 이제 본격적인 분설형 뭐 소문 1, 2, 3, 4 이렇게 나오면서 나아가서 이제 판례 위주로 움직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로 들면은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불고지 상태에서 작성된 피신조서와 관련해서 2008년 이후의 판례는 확고하게 위수중입니다. 위수중이고 2008년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답안에서 그냥 위수중으로 처리를 하는 게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자, 변호사를 뽑고 판사를 뽑고 검사를 뽑고 법원 행시, 기타 검찰 내부 승진이라든지 모든 게 그냥 위수중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니 경찰 승진이나 경찰 간부 이 교재들 나머지는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위수중이고 학설도 전부 다 그냥 위수중으로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의 교재들도 그냥 위수중으로 처리를 하는데 오직 경찰 승진 경찰 간부만 이런 것들을 자백배제로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백배제 법칙으로 가야 되느냐 위수중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백배제로 가자 이렇게 교재들이 서술돼 있고 답안에도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일단 이렇게 자백배제로 가는 게 판례에도 반하고 우리는 실무가 아닙니까? 근데 판례에도 반하고 통설에도 반해. 사실은 이건 옛날식 논의예요. 왜 옛날식 논의냐면 2008년 이전에는 위수중이 명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수중이 명문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문 규정인 309조의 자백배제를 적용하는 게 오히려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008년도에 위수중이 명문화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위수중의 보장 범위, 보호 범위가 자백배제보다 넓고 학계나 그 다음에 변호사, 검찰, 판사, 학계 모든 쪽에서 일치해서 위수중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찰 승진 경찰 간부에서는 이걸 자백배제로 처리해야 되고 이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경찰의 법과 검찰의 법, 판사의 법, 변호사의 법 그리고 일반 국민 학자의 법이 다르다. 근데 나머지는 다 여긴데 경찰만 이 낙후된 이론과 서술로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경찰 승진, 경찰 간부 시험이 특히나 이제 2017년도를 그 전에도 흐름이 보이긴 했어요. 2016, 15에서도 계속해서 흐름을 조금 보여줘요. 이제 우리 경찰이 이렇게 낙후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경찰이 사실 형사소송 절차의 95% 이상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낙후된 이론,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닌 것을 시험 문제로 하고 하면은 사실 다른 쪽에서 우리 시험을 다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근데 해설을 보면은 가관이 아니죠. 그러면 경찰 쪽에는 수준이 떨어지는가 보다. 아니 현실 판례하고도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시험이 2017년 뭐 경찰 간부가 특히 수작의 문제고, 그 다음에 경찰 승진도 마찬가지고 시험이 이제 변화를
보게 되고요. 기타 시험, 다른 시험과 유사하게가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시험을 본 사람들은 멘붕이죠. 아니, 우리 교재들에 대해서 보지도 못한 문제들이고, 그런데 이걸 답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냐. 답 쓰면은 위수중과 자백배제의 관계 이런 거 쓰면은 양이 막 몇 배로 초과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하지만 실제 그냥 위수중으로만 쓰면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사하고 또한 채점도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 실제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이 기존의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옮겨 적었다 했는데 점수가 처참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채점하시는 분들이 바로 최근 판례, 최근 학계의 흐름 등을 면밀히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고 제대로 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변화됐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경찰 간부 경찰 시험에서 특히 경찰 간부 같은 경우 사법 시험,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논점 반영 비율이 올라갔고 나아가 어떤 최근 판례, 최신 판례의 반영 비율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교재, 과거의 교재들에 보면은 뭐 최신 판례라든지 최신 논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런 논점, 특히 이재상 교수님께서 작고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신데 그 이전에 2008년 이전의 논의들 위주의 사례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서 반영되고 있는 최신 판례나 최신 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니까 처음 본 문제들이 막 나타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교재는 사실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른 건 아니지만 이 본 교재는 바로 최근에 사실, 변실, 최신 판례, 그 다음에 중요 논점들에 대해서 논점을 반영을 한 거죠. 총망라를 했고, 더더욱이 최신 판례 같은 경우 일반 사례집도에 안 나오지만, 일반 경찰 사례집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은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보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 또 사례집 같은 경우는 유사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 문제가 반복이 되고 실제로 논점은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연습을 해봤자 양만 많지 실제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논점이 되게 많았다 이거죠. 근데 바로 이 교재에서는 사시변시 최신 판례 중요 논점을 총망라하고 문제 수를 기존에 비해서 한 30개나 줄였어요. 그래서 45개이지만 이 45개지만 이 안에 어떤 소문항을, 즉 질문들을 늘리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논점 반복을 안 했어요. 논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좀 줄였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논점에다가 또 짝짝 달라붙게 답안을 했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답안 작성이에요. 이 답안 작성에서 기본적으로 판례에 맞춰가고 어떤 국민적 공감대, 검찰, 경찰, 법원, 학자들이 맞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냈어요. 쓸데없는 논의들을 빼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서술량을 조금, 서술량 같은 경우 어떤 실전 답안에 맞춰가지고 답안에 맞춰서 상당히 이제 줄였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 한 권이면은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고요. 더더욱이 제가 이 교재를 하면서 어떤 실무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논점들도 포함을 시켰어요. 우리가 경찰로서 실무상의 이런 거,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최근 판례, 어떤 이미 제출물 압수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생각하고 사실상 이미 제출물 압수의 요건을 거의 충족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이런 태도들의 것들, 이런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반영을 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실무적 역량도 한 걸음 올릴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출제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어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승진이든 채용이든 경찰 간부든 진짜 현실 실무를 알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그 다음에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어떤 경찰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걸 외부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게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되고 뭔가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 답안 작성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단문 암기를 해가지고 단문 암기를 딱 해서 문제점 쓰고 단문을 여기다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안 해결 이렇게 해서 엉뚱한 거. 그 다음 뭐 가급적이면은 뭐 아예 책도 암기를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고 사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결코 좋은 답안이 아니고 이렇게 쓰면은 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뭐 이런 쪽에서는 과락을 걱정해야 돼요. 실제로 제대로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안 작성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맞게 최근 유형에 맞게 답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답안 작성론은 15세기에서부터 15세기 이래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형태가 있어요. 이 사례 해결 방법은 항상 어떤 부분에 나오면은 이 사안의 어떤 이슈가 무엇이고 그 이슈에 대한 어떤 근거 법령이라든지 그런 쟁점이 무엇이냐가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능한 한 해석론, 가능한 한 어떤 해석론은 무엇이냐, 이걸 그 다음에 얘기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국가의 유권적 판단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평석자, 답안을 쓰는 작성자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입장에 따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이래 확립된 법학 방법론이자 전 세계가 공통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문제점이라는 목차로 들어가고 가능한 한 해석론이 학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유권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판례고 이 평석자의 입장이 검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검토에 따른 이것에 따른 결론의 사안 적용 내지는 사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문학 판검사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학원에서만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논문도 이렇게 써야 되고 대학에서 책도 이렇게 써야 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사례 답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 답안에서 이제 이게 이제 논점이 한 개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문학 판검사에서 결론을 내요. 근데 이제 논점이 2개 이상이 된다. 2개 이상이 되면 이것도 똑같아요. 문제점을 쓰고 무엇이 문제되고 무엇이 문제된다. 이 쟁점을 지적하고요. 일에 대해서 학설, 판례, 뭐 검토 및 사안 적용. 그 다음에 3. 이에 대해서 학설, 판례, 검토 및 사안 적용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안 해결이라고 목차를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사안 적용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만 간단히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은 적법하고 일은 위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취합하는 게 기본적인 답안이에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목차를 우리가 평소에 암기해 놓고 준비하는 것 그다지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상당히 이제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유형인데 가급적이면은 대부분이 한 7, 80%가 어떤 전형적인 방법으로 서술하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서술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가장 간단한 게 이 위수중인데, 이 위수중의 답안을 서술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수중과 관련해서 308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증거배제 기준을 헌법 12조 1항을 증거배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의경량을 통해서 중대 위법만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이고, 그래서 판례는 항상 이게 사소한 절차 위반이냐 중대 위법이냐, 이 중대 위법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답안에 있어서도 위수중에서 어떤 증거배제 기준, 그리고 이러한 절차 위반이 중대한 위법이냐, 이걸 판단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오늘 답안 작성론으로서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 확보와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 증거 수집에 대한 거예요. 이 영장주의 예외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신병 확보를 하는 방법, 영장 없이 신병 확보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경직법상 임의동행,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그 다음에 수사상 임의동행도 있고 현행범 체포도 있고 긴급 체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문제 자체에서 뭐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냐, 그럼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만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영장 없이 체포를 했다, 영장 없이 동행을 했다, 적법하냐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요, 현행범 체포 아니면 무조건 위법합니까? 뭐 긴급 체포 아니면 무조건 위법합니까? 이 5개 중 1개만 충족해도 영장 없이 이루어진 신병 확보가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질문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5개를 모두 검토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논의는 압수수색 검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 검증에서도 예를 들면은 5개,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보겠는데, 216조 1항 1호, 216조 1항 2호, 216조 2항, 216조 3항, 217조 1항, 218조 임의제출문 압수까지 6개 있죠. 그래서 영장 없이 압수를 했다, 영장 없이 수색을 했다, 영장 없이 검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6개를 모두 검토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1개만 충족돼도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냐 선언적으로 그냥 팍 가서 이건 216조 1항 2호다, 이건 216조 3항이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실제 답안지는 판사와 같이 영장주의 예외 규정 6가지의 가능성을 쭉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법칙에 대한 건데, 이 전문 법칙에 대한 이 답안도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 법칙에 대한 답안에 대한 얘기는 첫 강의에서 하지 않고 전문 증거와 관련한 논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 설명하는데, 첫 번째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위수중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그럼 이제 답안 작성록에서 일단 이런 목차를 쓰면 되는데, 위수중과 이제 독수과실, 항상 위수중이 있고 1월부터 파생되는 2차 증거가 있다. 그러면 어떤 위수중에 대한 논의가 하나가 있고, 이제 여기서 끝나기도 하지만 2차 증거까지 가면 여기서 이제 독수과실의 원칙과 독수과실의 예외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어떻게 목차를 구성하느냐. 먼저 이제 위수중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308조의 증거배제 기준만 나왔는데 이제 2가지의 논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물건에 대해서 성질 형상 불변론이 폐기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거,
그래서 물건에도 적용된다, 위수중 적용된다는 논의는 이 경찰 쪽 답안지에 길게 쓰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한 논점이고 비중이 별로 없어요. 비중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언급하는 정도, 물건이 나왔을 때는 언급하는 정도면 끝나고요. 실제의 중대한 것들은 위수중이 입법 단계에서, 그리고 판례가 바로 이의경량을 통해서 증거배제 기준을 중대 위법에 한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대 위법인지, 그리고 증거배제 기준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 위반이 중대 위법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에요. 그래서 308조의 2는 일단 조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문을 이제 길게 쓸 때는 쓰고 짧게 쓸 때는 빼놔요. 그래서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증거 배제 기준으로 채택하고, 그 결과 이의경량을 통해 적법 절차의 본질이 침해 시 혹은 어떤 중대 위법이 존재 시에만, 그때만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는 거. 이게 증거 배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두고 이 서술을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중대 위법, 이게 이제 사안 적용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과 관련해서 사안 적용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거 이제 실제 사안 적용을 하는 거고, 이제 중대 위법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위법인지를 따지는 건데, 대부분 논의가 진술거부권의 고지, 접견교통권 침해, 그 다음에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고, 헌법 12조 2항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대 위법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해서 위수중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접견교통권, 구금된 자가 변호인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항상 고립무원한 피의자가 법률적 지식을 보충하고 상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핵심적 방어수단 유일하죠. 구금되어 있으면, 구금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도 검색해 보는데 구금된 상태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헌법 12조 4항에서 기본권으로 두고 있어서 중대한 위법으로 증거 능력이 배제돼야 되고, 영장주의 위반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장을 조금만 위쪽으로 다시 올려서 영장주의에 대해서, 바로 첫 번째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 예외 위반 같은 경우는 영장주의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장주의 위반은 중대 위법으로 간다 해도 좋고, 두 번째, 이제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영장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요. 변기 사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에게 피의 사실, 체포 이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란다 원칙과 영장 정보의 제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사실을 고지받는 것이고, 이게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이고 영장주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법이 된다. 이렇게 서술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차 증거가 있을 때, 2차 증거가 있을 때는, 자, 여기 일단 그냥 위수중만 있고, 여기 있는 사례는 위로 끝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차 증거가 나왔을 때, 이 2차 증거가 나왔을 때는 이제 독수과실과 독수과실의 예외를 함께 써주는데, 이 독수과실의 원칙은 항상 선행 절차와 후행 절차에 미치는 영향 다 똑같은 거예요. 왜?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에서 구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파생된 2차 증거도 배제된다. 그래서 독수과실의 원칙 쓰고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양에 따라 쓰기도 하고 쓰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해 두시고, 다음 독수과실의 원칙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자, 위수중과 독수과실 이론을 철저히 할 때, 위수중과 독수과실 파생 증거까지 다 배제된다 막 하면은 증거가 전부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칫 한 번의 위법 수사만으로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되어서 국가의 형벌권을 무력하고 실체 진실이 요원해진다. 그래서 이 제한 이론이 나오는데, 이 제한 이론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희석단절, 이렇게 해서 일단 명칭만 쓰면 돼요. 무슨 이론이다 할 필요 없이 오불독선이라고 하는 예외 이론이 있다 얘기해가지고, 실제원 사례에서 이 관계는 오염이 순화되어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다. 불가피하게 발견될 것이어서 오염이 순화되고, 그 다음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 이 전문 법칙에 대한 서술은 제가 뒤에 가가지고 전문 증거가 나올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한 부분이 나와요. 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로 영장주의 예외에서 더 내려가서 뭐 이제 신병확보부터 나오는데, 바로 신병확보와 관련해서 뭐 임의동행 같은 경우에 대한 문제, 뭐 미란다 원칙이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해도 충분하니까 나오고, 뭐 체포구속의 요건 또 암기해주고 넘어가서 바로 영장주의 예외인 압수수색 검증과 관련해서 보시면 영장 없이 항상 압수하는 사안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사경이 영장 없이 압수했다 이런 사안으로 나오는데, 이러면 216에서 218조 중에 1개만 충족돼도 적법하다 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데, 돼도 적법하다. 그러면 216조와 관련해서 이제 216조 1항 1호 체포 구속 현장에서 피의자 수색한다 라고 하는 거고, 216조 1항 2호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216조 2항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그 다음에 216조 3항은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 그 다음에 217조 1항은 긴급체포가 성공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218조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인데, 일단 시험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영장 없이 압수하는 거, 수사 단계에서. 그래서 항상 영장주의 예면 통상적으로, 자, 먼저 영장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6에서 218조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 바로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수사 단계가 아닌 거, 여기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피고인 공소제기 후잖아요. 수사 단계가 아닌 거 216조 2항이 한 방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압수가 아닌 거, 여기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를 찾는 거예요. 216조 1항 1호 압수가 아닌 것 날아가고, 강제적인 게 아닌 게 218조예요. 218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날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긴급압수라고 하는데, 이 긴급압수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216조 1항 2호가 가장 많이 서술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장주의 예외 중에서 216조하고 216조 3항과 217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 딱 이런 사안에서는 딱 이것만 봐도 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6조 3항은 범죄 현장이기만 하면 체포 구속 안 해도 되고, 피의자가 현장에 없어도 무방해요. 그래서 체포 구속을 안 한 사안에서는 216조 3항만 적용 여부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17조 1항은 긴급체포가 성공해야 돼요. 현행범 체포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3의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범죄 장소도 아니고 체포 현장도 아닌데 뭐 긴급 체포해놓고 피의자의 집에 가서 압수한다. 그러면 217조 1항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220조가 이제 요급처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요급처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123조 2항, 12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뭐냐면 220조의 요급처분은 216조의 경우입니다. 216조에 따른 영장주의 예외에서는 주거주 등이 참여하지 않아도 좋고요. 참여 없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야간 집행도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는 216조만 되고 바로 217조는 안 된다. 그래서 217조 1항에서 숨은 논점으로 야간 집행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즉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야간에 할 수 없어요.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선행 절차의 위법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셔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이제 보충 자료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표현은 그냥 달달달달달 암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실제 답안 작성에서 여기 있는 게 7, 80% 내용으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조금씩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답안 작성이 아주 용이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용이한 것은 아니 이렇게 용이해도 되나 생각하지만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도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 작성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 틀을 준비하는 게 결국은 실무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판단할 때도 중대한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그리고 최근에 출제 유형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교재가 얼마나 이게 시의적절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답안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가장 실전적인 문제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시험에 대비를 하시고 자신 있게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